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마을버스로 세계여행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모아두었던 그 비자금도 이제 다 아내의 원고료라고 하면서 주는 돈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실업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날 평창동에 고갯마루를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힘겹게 올라오는 마을버스 한 대를 보게 됩니다. 저 마을버스는 사람을 태우고 올라오면서 내리게 하고 또 태우고, 그리고 다시 뒷골목으로 왔다가 사람을 또 내리고 태우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다시 왔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버스를 보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저 인생이 나의 인생을 닮았다. 집과 직장을 오가면서 오직 머릿속에는 가족 생각뿐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마을버스가 정해진 길로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살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 아버지들은요, 처음에 자기의 꿈을 얘기하려면 꿈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점점 가족들의 행복, 아이들의 미래, 이런 거를 위해서 자꾸 접어두게 되고, 결국 나이 50이 돼서 저같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면 과거에 내 꿈이 무엇이었지 하는 그런 꿈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보자마자 저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인가? 나에게는 정녕 꿈을 이룰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저 마을버스도 주어진 길만 뱅글뱅글 돌면서 쳇바퀴 인생을 보낸 것이고,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저 버스와 함께 세계 일주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도 여행 작가로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버스의 세계 일주라는 계획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타고 갔던 마을버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은수입니다. 은수교통에서 왔어요. 교통자를 빼니까 은수라는 이름이 다가왔는데, 제 어릴 적 제가 좋아했던 누나의 이름과 고향의 누나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교통자를 떼기 전에는 몰랐는데 떼고 나니까 먼 옛날에 고향 생각이 났었죠. 어쨌든 저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수를 만나기 전에는 옥수를 만났습니다. 옥수동에 사는 옥수 할머니, 옥수 교통이죠. 네, 옥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옥수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미 9년 이상을 뛰었고 마일리지가 50만 킬로 이상을 뛰었습니다. 거의 낡은 폐차 수준의 차였죠.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이 됐는데, 바로 또 약수동에 사시는 제가 약수를 또 만났습니다. 약수교통이죠. 근데 이 약수도 역시 50만 킬로 이상을 탔고 또 굉장히 노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의외로 마을버스, 폐차를 앞둔 마을버스를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도 그러한 그 판매를 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구하지를 못해서 저는 옥수 할머니하고 세계 일주를 떠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제가 만일 옥수 할머니하고 세계 일주를 떠났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 뭐라 그러죠? 효도 관광 뭐 이런 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버스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아마 안데스 산맥의 어느 골짜기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일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은수를 만나게 됩니다. 은수는 서울대학교를 출발해서 보령약국과 세운상가 그리고 종로를 거쳐서 창경궁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서울대학 병원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셔틀 버스였어요. 비교적 평지를 운행했기 때문에 약수나 옥수 교통보다는 차가 낡지 않았고 또 큰 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갖다가 더 매료시킨 것은 마일리지 게시를 보니까
게이지가 20만 6천 킬로를 뜯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옥수나 약수교통보다는 굉장히 젊은 그러한 버스를 만난 것이죠. 네, 제가 선택할 것은 뭐 자명합니다. 저는 은수를 선택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은수한테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예, 알고 봤더니 20만 6천 킬로에서 이 게이지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이 버스는 20만 6천 킬로고, 그래서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왕 결혼을 했는데 제가 저와 결혼한 사람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전하라. 도전을 하면 나이가 먹지 않는다. 자, 봐라. 은수는 20만 6천 킬로였을 때 세계 일주를 떠나서 돌아왔는데 7만 킬로를 뛰고 온 지금도 그대로 20만 6천 킬로다. 도전을 하면 절대 늙지 않고 항상 청춘이니까 너희들도 도전해. 도전의 결과가 젊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젊은 은수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수가 젊다고 해서 택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은수는 제 여행의 컨셉에 딱 맞았습니다. 은수는 평생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그런 버스였어요. 일생 동안 많은 애안을 갖고 운행을 한 그런 버스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아주 굉장히 중환자들이나 고치기 힘든 그런 희귀병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여행을 떠나는 거라면 그래, 저렇게 인생에 애환이 많은 마을버스 은수와 내가 떠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이 마을버스 은수를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을버스에게는요 아주 태생적으로 심각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시속 60km 이상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을버스는 시내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60km 이상이 되면 뭐가 날라오죠? 네, 과속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주인은 애써가지고 이 마을버스가 60km 이상을 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는 그러한 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을버스는 시속 60km 이상 달릴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차에 장착돼 있어서 그 이상을 달릴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을버스의 그 사장, 그 주인은 이 마을버스에게 필요한 거 외에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평생 동안 60km 이상도 달리지 말고 높은 곳에도 올라가지 말고 내가 정해진 그 길만 뱅글뱅글 돌다가 죽거라. 그게 너의 인생이고 너의 미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제한이 없나요? 한계가 없나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이래서 못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난 원래 이렇게 살았어 임마. 내 성질이 원래 그렇잖아.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이나 한계는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자. 바로 이게 이 마을버스 여행의 주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떠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속 60km로 제한되어 있던 속도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리를 해서 먹고 자는 일들을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이기 때문에 여행을 같이 할 동료자들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4년 10월 28일 평택항을 떠나서 페루 리마를 향했습니다. 이제 마을버스 은수와 임택의 세계 일주 677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